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좀 하세요. 그 생각하지 말고. 3학년들 어제 그 소리 했다가 나한테 혼났거든요, 어제. 3학년들 어제 그 소리 했다가 나한테 욕먹었어요. 뭘 나쁘지 않은데야. 나빠! 겁나 나빠. 응,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아니, 뭐, 비행기 타냐고. 뭘 그렇게 마일리지 쌓는 거에 집착을 해. 비행기 타? 뭐, 나의 지식으로 뭐 마일리지 만들어가지고 뭐 어쩌려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림만 보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 그림적으로만 좀 이해를 하고 갈 건데요. 여기 앞에 6문제가 있을, 5문제가 있을 거예요. 미리 얘기할게요. 이쪽에 1번은 뺐어요. 이쪽에 1번은 뺐어요. 그런데 PPT 보면은 없고, 둥글씨 해설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아예 그냥 문제를 지워놨을 거예요. 이쪽에 1번은. 왜 지웠냐면, 너네가 못 풀어요. 지금은. 2차 부등식이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건데, 그거 못 풀어요. 내가 해봤는데. 그래서 2차 부등식이라는 걸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저거는 2차 부등식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1번 문제는 없애세요. 알겠니? 그래서 이쪽에 1번 문제는 없애세요. 연습하기 1번이 아니라 바라보기 1번이에요. 바라보기 1번. 그래서 바라보기 1번은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5문제는 이렇게 테마 3개 보여드리고 5분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또 2개 풀어드리고 5분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가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는 미리 낼게요. 최대 최소는 너네가 배웠던 것보다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니네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할 거기 때문이고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여기 제한된 범위에서 2차부터 최대 최소만 나오니까 그 3쪽에 있는 거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다룬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얘를 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얘기를 할게요. 됐니? 그림으로서 이해하는 방법을 좀 많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뭐냐면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풀어서 그림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그 그림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게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도움 많이 돼요. 학평 문제들은요. 그래서 학평 문제들 그림으로 많이 접근을 하세요. 너네도 말로 해놓은 거랑 그림으로 짠하고 그려져 있는 거랑 보기 편한 거는요. 뭐예요? 그림이야 말이야? 멋진 말. 아니 뭐 니네 뭐 일반적으로 뭐 멋진 말은 뭐 당연히 뭐 약간 계속 이렇게 따먹하고 있으니까 뭐 좀 그런데 뭔가 약간 왜 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봤을 때 그 말과 그림 중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기 훨씬 편안한 거는 그림이에요. 왜? 나도 그래. 나도 그림이 좋아요. 근데 나는 그림을 못 그리죠. 그림 못 그리는 거랑 수학에서 그림 그리는 거랑 어차피 배우니까요. 얘 정교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대충 그리세요. 대충 그리는데 대충 그려서 이해할 수 있기만 하면은 끝나. 나 그렇게 그려서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니? 그림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도 금방 풀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쉬우니까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봐. 자, 1번 가볼게요. 2차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X축이 있는데 X축과 2차함수는 얘네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끊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렇게 말로 주저리 돼 있으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숙달이 돼 있고 많이 연습이 돼 있으면 저게 뭔지는 알아요. 저게 어떤 말인지 아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초반이죠. 이거 아직 처음밖에 안 했지. 한 번밖에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게 숨어있는 뜻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우리 2차, 1차 상수가 있어요. 몇 차항의 개수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난 2차 함수 처음 복습할 때 얘기해줬어? 몇 차항의 개수를 알아야지 되게 도움 많이 된다고 했어요? 다 필요 없고 2차만 찾으세요. 2차 동그라미.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거 딱 보자마자 우리는 딱 와야 돼. 이거야? 이거지. 그래. 그럼 이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여기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 마이너스 b예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여기 2차 함수 그래프와 무슨 축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볼 거냐면 x축이죠. 그럼 x축이면은 가로선이야 아니면 세로선이야? x축이면 가로니 세로니? x축은 가로죠. 맞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로선은 아무렇게나 그려봐. 얘 x축.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두 점이 만들어졌대요. 그래, 여기 있는 두 점이 여기 있는 거야. 그때 얘네 두 점이 만들어졌는데
그 두 점의 좌표가 각각 몇 컴마 몇과 몇 컴마 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2,0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0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응? 끝났어. 왜 끝났어?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 바로 와요. 바로 뭐가 오냐면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뭐야? 곡선과 직선 사이에 교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 그럼 교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네 교점들은 다시 얘기하면 결국 뭐냐면 결국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때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랑 그 다음에 x축이니까 y는 제로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서로 같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 x가 분명히 하나는 존재한다는 소리거든. 이 얘기를 현재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교점이 생겼다는 말 때문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점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만족하는, 즉 이 식을 만족하는, 이 식을 충족하는 결국 누가 존재한다라고 잡아줄 수 있냐면은요. x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존재한다라는 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그 x가 존재했는데 그 x가 마침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랑 3이란 소리였다는 소리거든. 그럼 여기 있는 요 x 값이 현재 마이너스 2랑 3이란 소리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기는 저 x가 현재 마이너스 2랑 3이다. 저게 바로 저 2차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냐면 실근되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x,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이게 바로 뭐냐면 저 2차 방정식의 실근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면 되고 그 실근 찾아줬을 때 그 실근이 현재 마이너스 2랑 3입니다. 여기까지 잡아주기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거를 딱 보자마자 우리는 왠지 저걸 그냥 다 옮길게요. 그래서 우리는 옮기면, 그래서 나는 문제 다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었던 거야. 2x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더하기 b는 0. 그때 이거를 만족해주는 그 x값 두 개가 생겼는데, 그 x값 두 개를 찾았더니 그 x가 현재 실제로 마이너스 2랑 3이랍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문제랑 똑같죠. 결국 뭐냐?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주어진 상태에서의 개수 찾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딱 보는 순간 이거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로 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도 들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 우리는 그 두 분의 합을 찾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두 분의 합과 그 다음에 뭐를 찾을 거냐면 우리는 두 분의 곱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찾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거 찾아준 이유는 단순하죠. 왜?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은 결국은 저기 있는 2차 방정식의 근계관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개수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끝났지? 자, 그래서 두 분의 합은,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2와 그래서 3을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서 나오게 되는 결과 1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몇 차가 되는 거예요?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2차분의 몇 차.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만나니까 얘가 그래서 2분의 A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A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는 그래서 얼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A 얼마? 얘 올리면 되니까 A 얼마? A는 그래서 2가 되었고 두 분의 곱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2랑 3을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얘가 결국 몇 차분의 몇 차니까요? 두 분의 곱은 몇 차? 2차분의 상수잖아. 그러니까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이 2차분의 상수니까 2분의 뭐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뭐가 돼? 뭐 마이너스 20이야? 얘가 그냥 마이너스 B겠지. 여기 그냥 2분의 B가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B를 찾아주게 되면 따라서 B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2가 되기는 하네요. 그럼 얘네들을 더해준 게 정답입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랑 마이너스 12를 더하세요. 정답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 마이너스 얼마? 정답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10.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는데,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저기는 저 교점이 가리키는 바가 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눈치채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점이 가리키는 바를 눈치채면은 아마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잘 잡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연습을 해봤고요. 밑에 있는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안 어려우니까 바로 밑에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2번 들어갈게요. 2번 들어갈게요. 지워도 되니? 지워도 돼요? 30초 드릴게요. 30초. 너무 야박해? 나 너무 야박했어, 방금? 나 너무 야박했나? 아니, 거기서, 너무 야박해 보면 내가 약간 진짜,
진짜 야박한 사람이 된 것 같잖아. 끝? 오케이.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면 제가 가리키는 바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2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쉬워요. 2번도 쉬운데 2번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풀면 답이 좀 쉽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그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갈게요. 자, 이거 식으로 풀려 그러면요 잘 안 풀려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안 풀려요. 식으로 풀려 하면 진짜 안 풀리거든요. 근데 나는 식으로 안 풀게요. 홍선아 알았지? 봐봐 자, 이차함수 작다고 생겼고 x축과 두 점 A, B에서 만난답니다. 끊어보고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차함수 여기서는 몇 차항의 계수 당연히 봐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프 그릴 거니까 몇 차항의 계수 봐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2차항의 계수를 봐주려고 하는데 2차항의 계수는 현재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적어도? 이거지. 그려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요 파란색 곡선에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이 생겨요. 그랬을 때 x축과 두 점이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점 이렇게 생겼지. 잘 봐라. 그때 얘네 두 점을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얘네들을 각각 뭐라고 하겠다는 거냐면 A랑 B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적어도 Y좌표는 0이 나는 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X좌표만 찾아주면 되는데 X좌표가 아직까지 뭔지 모르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얘를 그냥 B,0라고 잡고 얘를 그래서 그냥 A,0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줄 거는 바로 뭐냐면 그때 여기 있었던 B랑 여기 있었던 A가 가리키는 바가 뭔지만 알면 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B랑 A가 가리키고 있는 거, 즉 얘네 두 좌표가 가리키고 있는 건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랑 여기 있는 X축 사이에 무슨 점? 이 그래프와 이 직선 사이에 무슨 점? 교점. 그럼 교점이기 때문에 교점이라는 건 적어도 2차 함수가 저 함수값이랑 같게 되는 X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소리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저기 있었던 제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더하기 3a가 또 얼마가 되는 게 생겼다는 거냐면 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저 방정식을 충족하는 결국 우리는 누구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은요 그때의 y값은 어차피 y로 0으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우리는 x의 값을 찾았고 그 x의 값을 ab를 봤더니 ab가 겹치네요. 그래서 얘들 그냥 나는 지금부터 nm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잡았을 때 얘가 그래서 n, 얘가 그래서 m이라고 잡아준다면 그때 그 x값이 지금부터 나는 지금부터 뭐랑 뭐가 되었다는 거냐면 m과 m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인 거죠. 그럼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니까 결국 얘가 한 글자로 뭐가 돼요? 이 방정식에 뭐가 돼?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 m과 n은 결국 뭐냐면 저 방정식의 해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방정식의 해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게 되면 끝났네요. 왜? 우리한테 준 거는 바로 누구냐면은 저기 a, b의 길이입니다. 즉 여기 있는 선분 a, b의 길이 여기 길이 잡았을 때 얘가 지금부터 얼마가 되었다는 소리냐면은 4가 되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저기 있는 선분 a, b의 길이는 간격이죠.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a, b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따라서 봐봐라. 자, 그럴 때 우린 여기 있는 a, b의 길이를 구하면 간격을 될 거야. 그럼 간격은 어차피 x좌표들끼리만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x들끼리 빼. 그럼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만 빼주게 되면은 간격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했던 건 뭐냐면 n-m이 나는 지금부터 4가 되게 하는 거를 궁금해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듣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양수이 갑자기 찾으라고 하고 있는 중이야. 결국 뭐야? 2차 방정식의 계수를 찾으라고 하고 있네요. 괜찮나요? 근데 나한테 준 건 두 분의 차를 줬네요.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저거 그대로 쓰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어떻게 쓸 건데요? 적어도 얘 제곱해보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얘 제곱하게 되면은요, 얘는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가지고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두 분의 합을 전체 제곱한 거에서 우리는 제 마이너스 2mn을 만들어야 되니까 4를 빼주기만 하면은 되기 때문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얘를 계산해 준 게 결국 여기 있는 4의 제곱 16입니다. 이거 보여주게 되면은 끝. 그러니까 여기서는 m과 n이 어차피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근의 합을 찾을 거고 얘가 그래서 뭐가 될 거냐면 얘가 그래서 곱이 되겠죠. 그래서 합, 곱을
따라서 대입해주게 되면 그게 어차피 A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니까 쟤네들을 그대로 대입해주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A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너네가 나한테 주어진 게 어쨌든 두 근이 주어진 거니까 그럼 두 근에서 얘네들이 어쨌든 문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근을 진짜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적어도 뭐 해줄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근계관이라도 쓰겠지. 그럼 근계관을 쓰려면 적어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쓸 수 있게 식을 변형한 겁니다.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이 결국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결국 얘는 그래서 2의 2죠. 그래서 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 두 근의 곱은 2차분의 상수니까 결국 우리는 3a를 곱한 즉 2a 제곱이었던 우리는 4a 제곱에서 얘네들을 곱한 12a를 계산한 게 얼마가 되었다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얘가 이제 16이 되었습니다. 보여주면 돼요. 4로 나눠주고 다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a 제곱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그래서 0이 되는 요 2차 방정식의 a 값을 찾아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해가지고 답 나오면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얘가 a-4와 그 다음에 a 더하기 1이 그래서 0이 됩니다. 따라서 a 나왔습니다. a 얼마 그러니까? a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a는 양수만 가져온다 그랬으니까 a는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 이렇게 찾아주시면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얘는 4점짜리 정도는 되겠지. 적어도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4점짜리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주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건 맞는데 다만 우리가 주어져 있는 관계식과 그 다음에 나한테 이용하라고 준 관계식이 있을 거야. 그게 둘 사이의 관계만 잘 찾아주게 된다면 이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얘랑 비슷한데요. 얘랑 되게 비슷한데 얘는 대놓고 준 경우고 얘는 그렇게까지는 안 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3번. 이게 요즘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오히려 3번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잘 보시면은 봐봐. 3번은 오히려 되게 잘 나오는 이유가 1번은 그래도 너네가 대충 눈치 깐단 말이야. 눈치채요. 저기 어쨌든 근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눈치챈단 말이야. 출제진도 알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거든. 너네가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그럽니다. 왜?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 어려운 거를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어쨌든 너네들이 다 잘 풀기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알겠죠? 그러니까 당장의 시험에서 잘 보게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선생님들이 참 못됐어요. 그쵸? 그쵸? 선생님들이 참 못됐어요. 근데 그건 뭐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제일 빌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열심히 비세요. 물 떠놓고 빌어. 야, 사립인 학교들은요. 그냥 일단은 나는 그냥 끝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사립은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니까 사립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인성은 몰라. 인성은 요즘 서울 쪽에서 선생님 많이 모셔오고 있기 때문에 인성은 몰라. 인성은 좀 몰라요. 근데 공립은요. 송도에서 제발 안 넘어오기를 비세요. 송도에서 넘어오면 시험 문제 괴팍해집니다. 많이 괴팍해져요. 왜냐? 송도에서 항상 시험 문제 괴팍하다라고 소문난 학교가 임명이거든. 그래서 임명 문제 좀 따라가려고 좀 많이 하더라고요. 송도 쪽이. 그래서 송도에서 선생님들 안 넘어오기를 비세요. 알겠니? 송도에서 넘어오는 선생님이 있다. 근데 이게 우리 학년을 한다. 그냥 우리 시험 문제는 죽었다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알겠죠? 특히 수학은 심해요. 수학은 그게 훨씬 심해요. 국어 영어보다 평균이 그래서 중학교 보면은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 보면은 수학 문제는 평균이 30 나와요. 기본 어려우면. 왜? 광성고 2학기 기말고사 평균이 31점인데 학교 평균 31점이고 40점만 나오면 4등급 나와요. 40점만 나오면 40점 나오면 3등급이라고 했다. 40점 나오면 3등급이라고 했어요. 걔네 시험이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니네 학교 시험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기 3번은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3번은 해석만 잘하면 돼. 제발 부탁인데 해석만 잘하세요. 마찬가지 그래프로 똑같이 접근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프로 접근을 하겠는데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교점이 생겼다는 걸 이용해서 어쨌든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만 딱 보여주면 됩니다. 그걸 내가 식으로 풀어 쓰는 거를 지금부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가보겠습니다. 자, 곡선 이차함수 저땅으로 돼 있는 거랑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직선이 현재 X축입니까? X축이 아닙니까? 직선은요? X축이야? X축이 아니야? 직선은 딱 보아하니? 이게 X축이야? X축이 아니야? X축이 아니에요. 너무 슬퍼요. 그럼 X축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곡선과 여기 있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답니다.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곡선은 2차함수 그릴 건데, 그럼 2차함수는 당연히 누가 기준이야? 몇 차항의 기준을 찾아주면 돼요? 2차항만 찾아주면 되지,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2x제곱 잡아주고. 그럼 이제 알지? 얘 양수야, 음수야? 개수는? 양수, 음수? 양수죠? 그럼 양수면 적어도 이거야? 아니면 요거야?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그쵸? 여기까지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알지? 그래서 그려봐. 일단 익숙해질 때까지 그려봐. 그럼 요런 그래프가 있는 건데 거기서 얘 어차피 증가하고 있는 직선이에요. 대충 이렇게 그리세요. 그럼 요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얘네 둘이 생겼고 얘네 둘이 가리키는 바가 뭐였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 교점이죠. 그럼 이거 현재 교점이지. 좌표가 중간은 아니니까 그럼 일단 교점이 있다라는 것만 봐준 다음에 교점은 결국 여기 있는 요 함수값과 여기 있는 요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에 찾은 거야? 아니면 달라지는 순간에 찾은 거야? 교점은 같아지는 순간에 찾았어요? 달라지는 순간에 찾았어요? 얘네 둘이 똑같아지는 그 순간에 찾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아지는 순간에 찾은 거니까 결국 교점은 여기 있었던 얘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와 저기 있었던 제 x 더하기 12가 서로 같아지는 그 순간에 찾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게 하는 x가 존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존재했다는 소리니까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존재했대요? 아, 결국 뭐를 알려줬다는 소리냐면은 방정식의 해를 알려줬다는 소리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직까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a는 이미 팔렸네요. 그러니까 얘를 그래서 m과 n이라고 잡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x값을 두 개를 잡아서 얘를 나는 지금부터 m과 n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m과 n이 가리키는 의미가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 이게 그럼 이 방정식이 뭐예요, 이게? 이거 이제 아주 지겹죠. 얘가 결국 해예요. 방정식의 해란 말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결론적으로 얘가 방정식의 해니까 그냥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걸로 생각하면 돼. 쭉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게 2x제곱 넘어가면서 해서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우리는 더하기 a-12가 생겼는데 얘가 0이야. 그때 이걸 만족해주는 저 2차 방정식의 실근 두 개를 mn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의 실근을 잡아서 이 실근을 나는 m과 n이라고 잡고 거기서 우리는 x좌표에 뭐를 구했냐면 곱 구했죠? 그러니까 x좌표의 곱이니까 결국 뭐예요? 얘네 m과 n은 서로 곱한 거를 궁금했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딱 다 나왔는데? 왜? m 곱하기 n이지. 이거 대놓고 두분의 뭐야? 그래, 이거 그냥 두분의 곱 아니야? 두분의 곱 보자마자 또 우리는 뭐가 딱 떠올리냐면 근각계수의 관계 쓰고 싶어 미치겠죠? 쓰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써봐. 그럼 뭐분의 뭐야?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이제 뭐분의 뭐야? 뭐분의 뭐야? 2차분의 상수. 그럼 여기서 2차항의 개수가 2죠? 상수는 뭐야? 상수는 x 없는 거 다 상수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분의 곱은 2분의 a-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찾아줬을 때 얘가 두분의 곱이거든. 그 두분의 곱이 대놓고 얼마라고 해주냐면 마이너스 4래요. 다 왔는데? 이거 풀어주면 a 나오지 않아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a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2 곱해주면 그래서 a-12 얘가 마이너스 8 넘어가면 돼. 그래서 a 얼마? a 끝. 그래서 정답은 3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는 건데요.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은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속뜻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잘 찾아주게 된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옆에 연습하기 두 문제가 있을 건데요. 연습하기 두 문제는 이거보다 많이 쉬울 겁니다. 다만 그 2번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긴 해요. 그래서 1번을 위주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 5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지금 한번 넉넉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바라보기 풀어볼게요. 시작. 바라보기 한번 풀어보세요.
하는데 2번에 힌트만 주자면 2번의 힌트는 AB를 찾으세요. 진짜 찾으셔야 돼요. AB는 진짜 찾으러 가야 돼. 그래서 AB를 어떻게든 찾고 그거를 가지고 식을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 나올 거예요. 알겠니? 어차피 X좌표들 두 점 사이에 간격을 재는 거야. 길이를 찾으라는 건. 그러니까 X좌표를 어쨌든 찾으러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응.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잡아주고 2번 갈까요? 넘어갑시다. 자, 이쪽 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쉬워요. 다만 이거는 여러분들 중2 때 배웠던 거 하나만. 이거 여러분들 공수 2에서 또 나와요. 공수 2에서 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친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너네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되게 더러운 걸 많이 배워요. 일단은 2학기 때 배우는 수학은요. 수학이 아닐 거예요. 첫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공수 2에서 배우는 수학은요. 국어입니다. 국어. 수학 시간에 국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수학의 언어를 배우는 게 집합이거든. 그래서 집합이라고 국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갑자기 국어 수업하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국어를 가르치느냐 생각한다면 집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제도 국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국어를 하기 전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때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 내용이. 근데 지금 1학년 때 1학기 때도 저거를 배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1학기 때 배울 수 있는데 그거를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연결을 지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너네 중2가 한번 돼봐. 15살이 한번 되어보세요. 2년 전으로 되돌아가봐. 2년 전에 그 여름. 무더웠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니네가 제일 싫었던 거.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가 있는데 뭐가 제일 싫었어요? 벌써부터 그 단어를 듣자마자 아주 전설의 그 이름이어서 벌써부터 짜증날 텐데 그 둘 중에 누가 더 싫었어? 둘 다 싫었는데 1차 함수가 제일 싫죠. 1차 함수가 제일 싫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걸 왜 구하고 자빠져야 되냐 이러고 있지. 근데 여기 중2 때 배웠던 1차 함수식이 있는데 그 1차 함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되냐면 직선 되거든요. 그럼 직선이라는 걸 왜 얘기하냐면 그 직선을 좌표 평면상에 그린 게 그냥 1차 함수인 거야. 근데 그거를 식으로 세워봐.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차 함수가 직선인데 그 1차 함수를 만들어주는 관계식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1차 함수의 관계식을 찾는 것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것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수2에 있는 내용 일부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것 자체가 1차 함수 식을 찾으러 가는 과정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직선에 대해서 식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식을 찾는 거는요. 여기 있는 관계식, 즉 1차 함수의 식을 찾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네에게 반대로 하나만 물어보자면 그 1차 함수의 식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게? 니네 1차 함수 식 찾을 때 항상 뭐 하나 찾는 거에 되게 초점 많이 맞췄어요? 기울기. 그래서 우린 기울기 찾는 거에만 엄청나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관계식을 찾으려면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 찾는 게 끝이냐면 기울기 찾으면 돼. 그럼 기울기는 여기서 대놓고 줬네요. m이라고. 아싸 땡큐. 그냥 m이라고 쓰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울기는 m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y는에 대해서 정리하면 여기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기울기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mx 그 다음에 상수항이 아직까지 뭔지 모르니까 여기 네모라고 적을게요. 그럼 여기는 네모는 찾으러 가야 되겠지. 그럼 네모 찾으러 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네모를 지나고 있는 이 직선이 지나고 있는 유일한 점 마이너스 1,0가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린 저기다가 대입해가지고 네모 찾을 거예요. 네모가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문자로 나와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저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 대신에 0을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얘네 찾아주면 되고 그래서 네모가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네모가 결론적으로 m이 됩니다. 라는 거는 나오게 돼요. 그럼 뭐야? 끝났네. 그래서 우린 얘가 식이 y는 여기에서 mx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더하기 m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과 곡선제가 있는데 제가 밑줄 한번 쳐보든가 아니면 네모를 치든가 하세요. 곡선과 직선이 서로 뭐하고 있대요?
접한대요. 나는 밑줄을 칠게요. 접한대요. 그럼 접한다. 여러분들한테 숨겨져 있는 속뜻을 찾으라고 했죠? 그럼 접한다에 숨겨져 있는 속뜻은 얘가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소리니까. 한 개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점에서 만나.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아래로 블록이 이제 2차 함수가 있는데 직선이 대충 뭐 요렇게 하나 그려지는데 얘가 이렇게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한 개 점에서 만나고 있대.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교점이 생기긴 생겼는데 그 교점이 몇 개란 소리야?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한 개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교점이 한 개란 소리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있는 곡선과 직선의 교점 자체가 그 2차 방정식에 뭐가 된다 그랬으므로 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의 개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해가 몇 개란 소리기도 해요. 그치? 해가 한 개다. 이거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저기 있는 제 곡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와 저기 있는 직선 우리는 여기는 mx 더하기 n이 서로 같다라고 만들어주는 그 x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x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그치? 이거에서 얘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다. 이거 보여주면 돼. 이걸 보여주는 식이 또 뭐냐면 판별식이라고.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판별식 쓰셔야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다 몰아서 우리는 판별식을 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는 x제곱 제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 1-m의 x가 되고 제 넘어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4-m이 얘가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때 얘 판별식을 쓸 건데 얘가 현재 홀수인지 짝수인지는 구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그대로 쓰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1-m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의 4배였던 4 곱하기 1 곱하기 4-m을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빼면 됩니다. 그때 얘가 얼마 되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치? 얘 접한다는 건 실근이 하나다. 실근이 하나다는 건 판별식이 0이다라는 소리니까 이 판별식 B가 0이 됩니다. 이거 보여주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거 왜 그런지 궁금한 사람들은요. 어차피 다다음 주에 여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거 내가 증명하는 거 그때 개념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개념할 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이거 풀어주면 되고 얘가 결국 2차 방정식 나올 텐데 그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양수 m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정답은 3이 나올 겁니다. 요 정도까지는 내가 요 정도까지 선에서만 풀어드리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시면 m의 값이 하나 나올 텐데 그 m이 3밖에 안 나올 겁니다. 하나는 음수 나와요. 그래서 버리면 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음수 나오는 건 버리고 양수만 챙깁니다. 그래서 정답은 3이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도 있고요. 이게 2022년에 나왔었던 3월 고2 문제예요. 고2 거였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어차피 여러분들이 배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근데 1차 함수식 세우는 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다시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고요. 다음 문제는 바로 밑에 거 3번인데요. 3번은 작년 문제네요. 2024년에 나왔었던 3월 고2 학평기출 문제 하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문제예요. 되게 따끈따끈한 신상기출이죠. 근데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되게 따끈따끈한 신상기출인 것 같지만 이거는 스테디셀러예요. 워낙 많이 나왔던 친구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워낙 많이 나왔던 친구, 학교 시험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이거를 바로 풀 수 있어야 되는 친구.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여기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이에요. 자, 그때 우리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라. 저기 있는 직선과 곡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동그라미 칠 거. 직선과 곡선으로 뭐 한다? 만나다. 만나도록 동그라미. 그럼 직선과 곡선이 만났으면 좋겠답니다. 응? 끝났어요. 왜?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그 다음에 직선이 뭐 이렇게 꺾여 들어갈 텐데 이렇게 들어오는 요 직선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은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어야 돼요. 만나는 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 잘 봐. 그림으로 접근하세요. 이런 상태가 되면 되겠다는 거야.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되겠다. 자, 그러면 교점이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네들 만나도록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얘네들의 교점을 반드시 존재하게 만들 것이다. 즉 교점이 생기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교점이 몇 개가 돼도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교점 2개여도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래서 교점이 존재하는데
교점이 몇 개여도 되냐면 첫 번째는 그래서 교점 2개여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교점 2개와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교점 몇 개여도 된다는 소리기도 해요. 그치? 이렇게 조금 직선에 이렇게 쭉 가가지고 뭐 알아서 봐. 알아서 봐. 알아서 보세요. 착한 사람 눈에는 접해요. 착한 사람 눈에는 접합니다. 알아서 보세요. 왜? 누가 봐도 안 접하는데 이 표정 짓지 말고 알아서 보세요. 이건 좀 너무 심한가? 이거 좀 심한가? 너무 너네한테 비현실적인 거를 강요하고 있나?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못돼 처먹었어요, 내가. 과연? 성공했어. 성공했어요. 왜 아쉬워하냐? 너 왜 아쉬워해, 소연이? 왜 약간 표정으로 아쉽네? 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한 점이 없는 거지.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교점 2개가 돼도 되고, 교점 몇 개가 돼도 된다는 소리냐면, 교점 1개가 돼도 된다는 소리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교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기는 저 2차 방정식이 생겼다는 거고, 그때 여기는 저 2차 방정식,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과, 저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를 같게 만들어주게 하는 그 x가 존재하는데, 그 x가 몇 개 아니면 몇 개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기도 해요. 그때 그 x가 몇 개 아니면 몇 개가 되기만 하면은데? 그치, 한 개 아니면 2개야. 그러니까 x가 1개 또는 2개가 됩니다. 그럼 저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x니까 이거 자체를 뭐로 바꿔도 되는 거야? 이 x가를 뭐로 바꿔도 돼요? 그때 여기 있는 요 x값이 뭐야? 한 글자로 얘기하자면? 이게 해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해가 1개 아니면 2개입니다. 이거 보여주면 돼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해가 1개입니다.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는 거 보여주시면 되고요. 같다 보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해가 2개죠. 그럼 해가 2개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얘네들을 종합하면 되겠죠. 결론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냥 하나로 합쳐서 풀어도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한쪽을 다 몰아서 만들어내. 결국 나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우린 더하기 6-k가 있는데 얘가 0이 될 거고 여기 판별식을 쓸 거예요. 얘가 현재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홀수 판별식을 써서 그럼 우린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에 제해서 쟤네들을 곱한 거에 4배 즉 4 곱하기 6-k를 할 거예요. 얘를 빼겠다고요. 그래서 얘를 뺐을 때 나는 1에서 나는 마이너스 24 하고 더하기 4k가 되었을 때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가 0보다 어떻다? 그래,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이걸 만족해주는 자연수 K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넘어가면 어떤 4의 배수를 찾을 그 4의 배수가 23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얘 K가 얼마이기만 하면은 돼요? 뭐부터 다 돼? 4의 배수가 23보다 크고 싶어요. 그러면 K가 얼마이기만 하는데 4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냐? 6. 그러면 가장 작은 게 얼마예요? 물론 이거 나눠서 풀어도 되겠지만 K 얼마야? 가장 작은 값 찾으라니까 정답 얼마야? 최소값은 가장 작은 거 찾으라는 거예요? 이 6 이상이면 다 되지. 그럼 정답은 6이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6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옆에 문제들 4개가 있는데요.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들은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니까 꼭 집에 가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만 보고 마무리 줄게요. 그래서 한 문제만 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애매하겠다. 방법만 보여드릴게요. 방법만. 알겠지? 30초 안에 끝내버리겠습니다. 옆에 이거 얘 하나만 볼게요. 작년에 나왔던 3월 기출 문제가 아니라 21년에 나왔던 9월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슬라이드 지운다고 지웠는데 안 지워졌나봐요. 그래서 여기 문제 하나만 같이 한번 보자면 최대 최소거든요. 그럼 최대 최소는 이미 알지?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으라는 거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개념할 때는요. 분명히 이거 어떻게 설명했냐면 양 끝에라 꼭지점 찾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그렇게 안 풀 겁니다. 나 그렇게 안 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좀 더 똑똑하게 봅니다. 그럼 똑똑하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똑똑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뭐 하겠다는 소리냐면 나 그냥 그래프로 볼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봐봐. 이 차도 이따구로 생겨 먹었거든요. 대놓고 얘 꼭지점까지 알려줬죠. 너무 고맙지? 맞아요? 그러면 꼭지점 알려준 상태니까 얘 그냥 그래프 그려봐. 얘 그럼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니? 적어도 얘는요? 이런 그래프죠. 됐나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고 여기 있는 얘가 꼭지점이죠. 근데 여기 있는 꼭지점의 x좌표만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 꼭지점의 x좌표를 읽어볼래요? 얼마니?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가 0 되는 게 꼭지점이죠. 저희가 여기 그래서 꼭지점 x좌표는 2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거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원해? 나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원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원해. 야, 그러면은 2를 기준으로 1과 4를 한번 떨어뜨려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생각해봐. 1이 더 2랑 가까워요? 아니면 4가 더 2랑 가까워요? 1이 훨씬 더 가까우니까 1을 이쪽 위쪽으로 그려보고, 그럼 4는 조금 더 멀리 떨어뜨려서 이쪽에 있다라고 치세요. 이렇게 잡아봤을 때 내가 지금부터 원하는 건 누구냐면 이쪽이야. 이것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겠다고. 그럼 여기만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가장 뭐한 거 찾아달라는 거예요? 제일 큰 거 아니면 제일 작은 거? 얘가 최소값이에요. 저희가 최소값 찾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F4 찾아주시면 돼요. 끝. 그래서 F4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끝에 거를 이렇게 찾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만 이거를 찾으려면 꼭지점이 어딘지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꼭지점 만드는 연습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구하면은 4일별 함수값 11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옆에 있는 1, 2, 3, 4는 그 밑에 있는 2번 몰라도 풀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 몰라도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2번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2번 풀어보고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가 오늘 밴드에다가 해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니다. 우리 수요일날 수업 있어요? 하마터면 망언을 할 뻔했네. 수요일날 수업이 있어요. 왜 아쉬워하냐? 수요일날 수업 있어요. 하마터면 수요일날 강제 휴강할 뻔했네. 휴강할 뻔했네. 수요일날 이 책 들고 오세요. 이제 남은 2단원 나가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수요일부터 이 책 다시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클리닉 할 사람.